왜 저 상영을 제일 늦게 그랬어요? 아니, 아직 다 안 하셨잖아요. 지역생인데 지금 저기 서 있다 와야 돼. 지금 저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면 안 돼. 뭐 기대해. 그래도 다음에 안 있지. 기다려야지. 그저께 16분 오시고 어저께 21분 오시고 21명이 오면 몇 시 끝나면 7시에 끝나요. 이렇게 7시, 한 4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으니까 아주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진짜 밤이 막 골아 떨어져요. 그렇게 피곤해요.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뭐 쓸데없는 어떤 그냥 그 잡담이 아니고 어떤 소중한 어떤 하나의 분엄한 인간의 개체를 갖다가 이렇게 평해고 이야기할 수 해야 된다는 입장이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으로서 또는 원장으로서 어떤 유아교육의 경력,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또 한계점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수라든가 어떤 잘못 이야기를 할 경우에 미치는 그 어린이라든가 그 엄마 심리적인 상황 같은 거 가족 분위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 면담이 아니고 그룹 면담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어린이에 대해서 다른 엄마들도 듣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어린이하고 비교 평가를 하면서 우리 애가 보통인 것이로구나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닐 거라 또는 다른 애들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별반출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시간 갖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방 엄마들 표정이 숙연해지시네요. 대원 시작할 때 어머니들은 한 10-30번씩 오시는데 소리가 안 좋은 엄마들이 대부분 10분 정도 되게 되면 몇 분이나 오시더라고요. 네,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니 9번 오실 때잖아요. 맨 처음에 어저께 21분이나 오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어저께 많이 오신 거는 어저께 일반 맨 처음에 달린 반 오늘 그리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생선은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자꾸 갈수록 자꾸 약간 관심이 그게 아니고요. 많이 오시고 왜 그게요. 21번 오시고 많이 오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바라기는 한 15분 정도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다면 15분이면 한 3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20 정도, 20 정도 동안 활동하는 적이 시간이 벌써 3시 5분, 6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는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이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머니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도 될 수 있겠고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먼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방법은 뭐냐면 상담인데 일종의 상담. 상담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작용, 사회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있으면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 내담자가 있죠. 그런 관계는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겠고 또 화기애애하고 정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상이라든가 어떤 가정 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알고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비밀이라든가 특이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의사들도 그러죠. 그죠? 어떤 의사의 환자의 어떤 그 기밀스러운 기록을 갖다가 악용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러한 방법이 설교조의 형식이라든가 어떤 강압적인 지시적인 표현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입장으로 임해주고 들어주는 입장이 상담자 역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 이거는 이게 종입니까? 방법입니까? 딱 이렇게 해서 어떤 단답형의 대답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종이에다가 인쇄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종입니까? 공범입니까? 예,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담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넓혀주는 거죠. 삼각수 이렇게 많이 넓혀주고, 유아교육에서도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교육에서는 애들 들어서 애들 보고 이것이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어봐야지 이것이 빨간 색깔이냐 검정 색깔이냐 딱 이렇게 물어보고 단답형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은 폐쇄형 대답이라고 해서 그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주는데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무슨 생각이라고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은 빨간 색깔이요. 왜 빨간 색깔이야? 어떤 색깔을 봤는데 그거 비슷하다고. 어떤 노란 색깔이고 왜 노란 색깔 생각하니? 그럼 그 노란 색깔이라고 말 안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빨간색도 틀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검정색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선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입장이 올바른 유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났을 경우는 바로 잡아주는 것도 또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 입장에서 상담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엄마들하고의 어떤 이런 내용을 갖다가 메모 기록해 놨다가 또 1년 동안 졸업하는 날까지의 교육과정이 더욱더 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년 같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갖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서 엄마들한테 나눠드립니다. 이걸 나눠드리니까 엄마들이 거의 다 많이 한 30명씩 와요. 그래서 많이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한 15분 정도 오시라고 올해 이걸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올 주말 때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타이핑 쳐서 내일 안내문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끝나자마자 저는 타이핑을 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과 목적을 갖다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에 이렇게 여기다 타이핑을 보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 속에 5월의 푸름이 한창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들 포함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끝같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봄소풍 경리 행사에서 목표를 손내주시고 여러분의 격려 합주를 아끼지 않으신 별반 유치원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반 유치원은 매년 실시하여오던 어린이 행동환자 기록에 따른 토론 및 지도 방향 제시 시간을 갖고자 별일만 달릴만 힘만 순서대로 이제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입장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오신 어머니, 두 번째 오셔서 오신 어머니를 하고 한 시간당 한 명당 시간은 10분을 합니다. 10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와서 뭐 시어머니 욕하는 얘기도 나오고 시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 남편은 어떻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이럽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알아차리셔서 얘기를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도 보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얘기하시고 엉뚱한 얘기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은. 그런 경우도 어느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했는데도 있어요. 오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순서대로 여기 들어오신 입장한 순서에 의해서 하고 한 어린이당 10분씩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행동관찰 의견서를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읽습니다. 이제 그 어린이는 우리 선생님은 유치원을 이렇게 바꾸어서 5개 영역의 부분별로 그 얘기를 해주고 총괄적인 평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원장님은 이것을 일단 찍어서 갖다 이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계시고 동생이 있고 얘가 있다. 그리고 가족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가 그러면 이름을 부르고서 엄마가 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 다른 엄마도 그 엄마를 보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의 의견을 묻고 엄마의 의견과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성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은 없는가를 갖다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유치원 교육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원장이나 교사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교사 역할이라는 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전수자 역할, 제공자 역할, 안내자 역할, 보호자 역할, 뭐 관찰자 역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찰자 역할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 관찰자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이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어떤 전수자, 교수, 교육자의 역할이 아니고 애를 갖다가 때리기나 하고 못살게 구는 선생님이 된다면 문제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유치원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구성을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로서의 미흡한 점은 없는가? 또 은연중에 선생님들이 또 잘못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장하고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문제는 없는가? 물리적인, 심리적인.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도 원장님도 괜찮은데
새로 오신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말이야, 애들 겁주고 말이야, 무섭게 하고 그러잖아 말이야.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침에 있어서 그 선생님하고 만나는 것이 문제시하더라.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엄마 역할은 또 어떻게 했나도 그래도 찾아볼 수 있겠죠. 교육적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은 어떤가. 그 엄마가 교육적인 언행이라든가, 이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점은 아니었던가. 그것도 평상시에 했던 것에 대해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이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서,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처방하겠으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선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정신병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한 것은 누구한테 기이는 것이냐. 선천적이 아닌다면 주로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다면 엄마나 선생님이나 유치원의 주변 환경에 기인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람직한 교육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를 하지 않고 다른 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엄마들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 도중에 너무나 과도한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들어갈 때는 그 얘기는 다음에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은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죠. 큰 문제가 보일 경우에. 그러나 그런 큰 문제는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린이의 마음이나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특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심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아들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그 행동이나 태도가 정상인가 이상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말할 때 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죠? 눈빛을 보게 되면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동, 태도 이런 것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리학은 다시 말하면 행동 철학이라고 보기도 하죠. 행동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심리학은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며 행동의 연구는 그 중심이 심리학이 되었다라고 체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3월달, 4월달, 5월달 말을 지나면서 3개월 동안의 별반 유치원에 입학한 후에 상을 교사로서의 느끼는 점이나 이런 것을 갖다 선생님이 기록하는 내용을 갖다가 엄마와 같이 폭넓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도 찾아보게 되고 또 고쳐야 할 행동 같은 걸 찾아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정 방법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에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신체 건강 면에 있어서는 대근육, 소근육 발달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이 정상인가 이상인가? 보통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공성이라는 것은 가위로 어떤 선을 그려놓고 가위로 그 선 따라서 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선 따라서 잘 올릴 수 있으면 형성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 이제 길찾기죠, 길찾기 이렇게. 그러면은 양쪽에 벽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은 효용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손과 눈의 효용성이죠.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손가락 갖다 이렇게 잘 딱 맞출 수 있다면 효용성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얘기 잘 안 되죠. 이런 것도 눈을 뜨고서 이렇게 하는 것과 한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균형, 정확성, 과다운동, 과속, 운동 이런 것들이 일단 이야기가 될 겁니다. 체형, 체격으로 인한 어떤 특성, 신체 각도의 이런 증상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양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언어 발달 측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언어 발달은 어휘의 사용 정도, 그다음에 발음이 정확한가 부정확한가 이고 그다음에 유아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흐리고 어휘감기 섞인 그런 이야기를 갖다 유아음이라고 합니다. 유아어는 뭘까요? 유아음과 유아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유아어라는 것은 과자를 갖다가 깎아라고 하는가, 엄마를 갖다가 더 어린애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밥을 맘마라고 한다든가 그러한 표현을 갖다가 유아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전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대어의 사용 정도, 발표를 어느 겸의 이해, 말더듬이 현상, 전체적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어느 정도, 문자에 대한 호기심의 정도 같은 것,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정도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언어 발달 부분으로 이제 봅니다. 정서 발달은 이제 노여움이라든가 자기 주장, 두려움과 구배 표시 같은 것, 감동과 기쁨의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도하진 않은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행복의 표시 같은 것도 있겠죠. 낙심의 표시 같은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기분 전환이라든가 불안감, 불안 정서 같은 것, 발달 지체나 발달 정체 같은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하게 말 표현이 없는 어린이가 있다. 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 같은 것도 여기 정서적인 입장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 부분은 자발적 행동, 어떤 그 계획 수행, 그다음에 자기 작업에 대한 가치 판단. 나는 이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그 성취한 것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무의미하게 재미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고의 표현, 가말하게 정확성, 선생님이 한 말을 집어서 엄마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겠죠. 말을 정하는 것. 그다음에 동화, 창의성, 그다음에 어떤 이 그림 맞추기를 4가지를 딱 해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꾸며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로 이제 되겠습니다. 동화, 율동의 반복, 수에 대한 개념, 지식, 컨셉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주장에 대한 주의력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인지 발달 부분에 보게 됩니다. 의견제시를 포함합니다. 의견제시.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언어 발달의 복합적인 부분 속에 있어서는 인지 발달 부분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회성. 그래서 리더십의 다리 정도. 리더십이 있는 어린이들도 리더십입니다. 그다음에 협동하는 방법. 타인의 권리를 갖다 존중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다음에 주고받는 마음. 부정적인 비난이든가 긍정적인 비난.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태도,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또 대하는 방법, 친절, 그 다음에 신호와 지시에 대한 반응, 자기 일과 수행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타인의 시비, 애노에 공감하는 태도, 이러한 것도 사회성 발달에 됩니다. 얘는 슬퍼 있는데 혼자서 막 기분 좋게 웃고 있고 막 재미난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사회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거. 타인의 논리에 적응하는 태도, 이런 것을 갖다가 5개 영역에서 세분해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능동적이다, 수용적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비롯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부욕이 있다, 직접 포기한다, 의욕이 있다, 무력하다,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라든가 동기부여에 되어 있지 않다, 호기심이 없다, 그다음에 정서 불안이 있고 발달 지체가 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장 큰 문제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가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다, 스스로 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수동적이다, 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또 정적이다, 말이 없다, 조용하다,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이의 장점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능동적이다, 활달하다, 리더십이 있다 하는 애들은 보게 되면은 집중력이 약하다든지 혹은 사물에 대한 관찰력, 주의력이 약하다든지 하는 단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적이다, 수동적이다 하는 애들은 신중하고 또는 또 관찰력이 있고 주위 사물에 대한 조심성이 있고 그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니고 또 반대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엄마들이 이해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또 우리 선대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고 기다려준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가지고서 또는 비하한 경우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점을 갖다 자꾸만 지적함으로써 그 애들이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면, 잘못된 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은 긍정적인 면, 그 어린이가 잘하고 있는 말을 갖다가 지적해줘서 그 애들에게 좀 용기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진 것이지 잘못된 점을 봐가지고서 그 어린이 갖다가
자신감을 잃게 하는 그러한 엄마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때때로 와서 저하고 이제 요새는 별로 우리 어머니들이 면담 안 하시다고 그전에 그런 면담 안 하시는데 때때로 유치원에 찾아오세요. 도시락도 갖고 오시고 이렇게 오시다가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런 아주 낙심한 표정으로 그 엄마의 얼굴 표정을 가만 보면 우리 애는요 누가 싶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 앞에 나와서 그러면요 하나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그 표정, 그 눈빛을 보게 되면 그 애 얼굴을 갖다가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 엄마는 그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오전, 여전, 유전자전이라고 해서 풍심대 폰나고 파심대 폰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떤 근본적인 입장에서 걔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그러지 않길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인성적인 것, 선정적인 것은 타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어린이를 갖다가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갖다 길러주는 것에 더 목적을 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좀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나라가 1961년도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부에 의한 오랜 정치 통치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나가서 힘있게 떠들고 마이크 잡고 팍팍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 힘있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 사람보다도 말 없는 다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보다도 조용히 뒤에서 경청하고 있으면서도 또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이 나가서 따뜻하게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발표를 잘하지는 못하고 계속 웅크려 있지만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들은 뭐 소설가라든가 어떤 뭐 시인이라든가 뭐 어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 정신적인 지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발표력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비하하지 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어린이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어린이는 저렇구나. 우리 애는 쟤는 저런 거 잘하지만 우리 애는 이렇지만 우리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인간마다 개인 차이가 있다. 그 개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뭐 남녀형께서 믿는 뭐 그런 어떤 신도 아니고 다만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 엄마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실수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오진율이 한 60%라고 해요. 병원 의사들이. 찢어보고 들여다보고서도 그 오진하는 율이 60%나 된다고 해요. 선진국의 경우 한 40%가 된다고 해요. 의사들이 오진하는 것이. 특히나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를 갖다가 글씨로 선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가 파악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나눠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접근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접근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대신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능성과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얘기 나눠지는 것이지 잘못 가게 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갖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답이 힘이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서원은 좀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머니도 오신 순서에서 10분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부담 없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이의 이해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눠지도록 하겠고 특이한 문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딱 100명으로 볼 때 특수화를 봅니다. 특수화. 특수화는 어떤 애가 특수할까요? 특수화를 어떤 애를 보십니까? 선생님, 특수화. 어떤 애가 특수하죠? 좀 지능이 낮은 거. 그렇죠. 지능이 어떻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7살이면요 그 대중에서 좀 특이하게 많이 낮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음아가 아닌 아이들도 이렇게
특수화를 갖다 이제 우선 얘기하면 이제 전화들이 포함되죠. 특수화라고 하면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100명 중에서 상위 2.5%, 하위 2.5%를 갖다 특수화라고 합니다. 상위 2.5%는 IQ가 150 이상 어린이로서 무지하게 머리들이 좋은 애들이 있죠. 특이하게 천재라고 볼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갖다가 이제 특수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위 2.5%의 특수화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정신과계나 지체불량이라든가 뇌성마비라든가 자폐증 있는 어린이를 갖다가 우리는 특수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특수화는 우리 유치에서는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화가 있죠. 우수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약간 지진화가 있죠. 지진화. 발달이 약간 늦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위 15%, 하위 15%로 봅니다. 우리 유치원에 우수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유치원에 지진화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자신이 있어요. 지진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유치원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 60, 70%의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60%의 애들은 보통의 평범한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한 40몇 프로 떨어진 애들이 있겠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죠?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그 어린이를 갖다가 잘 들여다보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점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애들은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이 되겠죠. 그러면 침체되겠죠. 그런 엄마의 태도를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다만 우리 여기 오신 엄마들의 어머니들은 보통 평범 이상의 우수 쪽 내지는 아주 천재의 엄마들이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어머니 왔습니다. 지선은 1987년 8월 30일 성 이름을 혹시 얘기하시고 김지선 여자 어린이고 네, 87년 8월 35일생이고요. 지선이 혼자고 부모 나 또 누구 있어요? 이모들이 둘이 있어요? 몇 살? 지선이가 23살이면 차이가 좀 있는데 처음에는 큰 일이 심했어요. 날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잘해주면 이제 작년까지는 올해는 같이 어울리고 있으려고 떼인다고 아빠하고 지선이하고 친하고 이러한 가정에 있는 어린이입니다. 읽어보시죠. 신체 내구등을 이용한 놀이에 주로